저녁 7시 최진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음식 용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설거지통은 며칠째 쌓인 그릇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예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듯 구겨져 있었고 양말도 뒤바뀌어 신고 있었어요. 아빠, 나 배고파. 엄마가 라면 끓여 먹으래. 진우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5학년인 큰아이 수민이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소파에서는 아내 미영 씨가 핸드폰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저녁은? 아, 라면 있잖아. 수민이가 끓여줄 거야. 미영 씨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진우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영 씨는 직장을 다니며 집안일도 함께 해주던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나 되고 지하철에서 멀미도 심해지자 진우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여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는 건 어때?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미영 씨도 기뻐하며 동의했었죠. 그래, 고마워. 그럼 내가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미영 씨는 점점 집안일에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학교에 가야 했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저녁에도 라면이나 배달 음식이 전부였죠. 모든 엄마가 모성애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너무 기대하지 마.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을 때 미영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보는 거야? 그때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진우 씨는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 더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었고 그때부터 새벽까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아이들 씻기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내일 입을 옷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면 새벽 2, 3시가 다 되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우 씨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챙겨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우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박 사장님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부탁하고 싶은데 준비 가능하신가요? 진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정 경제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일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언제 잠을 잘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진우 씨는 3시간도 채 못 잔 채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아이들을 챙겨야 했어요. 아빠, 입을 옷이 없어. 수민이가 속상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빨래를 돌렸지만 아직 다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드라이어로 말려줄게. 진우 씨는 서둘러 드라이어를 가져와 아이들 교복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뭐해? 예준이가 소파에서 여전히 자고 있는 미영 씨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는 피곤하시나 봐. 우리끼리 준비하자. 진우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에게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식빵에 잼을 발라주고 우유 한 잔씩 따라주는 것이 전부였지만요. 아빠, 나 어제 숙제 못했어. 엄마가 검사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 수민이의 말에 진우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선생님께 사정 말씀드릴게. 내일부터는 아빠가 챙겨줄게. 회사에 도착한 진우 씨는 발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피로가 누적되어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커피를 몇 잔째 마시고 있는데 박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요?
박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죠. 아, 네. 괜찮습니다. 발표 준비는 완료했습니다. 진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박 사장님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박 사장님의 사무실에서 진우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요. 사실은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해서요. 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박 사장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군요. 진우 씨가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요. 아니에요. 가정이 우선이죠.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진우 씨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오후 발표는 다행히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예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집에 먹을 거 없어. 언제 와? 진우 씨는 급하게 회사를 나섰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아이들 먹을 것을 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영 씨는 홈쇼핑으로 또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고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심지어 뜯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여보, 이게 뭐야? 우리 형편에 이런 걸 자꾸 주문하면 어떻게 해?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영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사든 상관없잖아. 당신이 돈을 더 벌면 되지. 그 순간 진우 씨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뭐가 문제야? 나는 별로 문제 없는데. 미영 씨는 여전히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아이들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야.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컸어. 미영 씨의 말에 진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방임이야. 우리 애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처음으로 진우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수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소리 질러? 무서워. 아이의 말에 진우 씨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수민아. 아빠가 잠깐 화가 났었어. 그날 밤도 진우 씨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3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미영 씨는 진우 씨와의 대화 이후 아예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차가운 냉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진우 씨는 새벽까지 집안일을 하고 겨우 2시간 정도 잠을 잤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졸음이 쏟아졌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점심시간 진우 씨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진우 씨, 깨우기 미안한데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에 진우 씨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졸았네요. 괜찮아요.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 사장님의 사무실에서 진우 씨는 또다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요즘 계속 이런 상태로는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요. 박 사장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박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사실 저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문제 전문 상담사도 있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연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진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만, 아내가 상담을 거부하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박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진우 씨, 혹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지금 프로젝트는 제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진우 씨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진우 씨는 감격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아이들 돌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은퇴한 보육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임시로라도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박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진우 씨, 저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박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진우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미영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주셨어. 그동안 우리 문제를 해결해보자. 미영 씨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문제? 나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임시로 아이들 돌봄을 도와줄 분도 소개받았어. 그 말에 미영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누가? 왜? 회사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은퇴한 보육교사 선생님이시래. 미영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우리 얘기를 다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 워낙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분이셔서 정말 창피해. 남한테 우리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고 미영 씨는 다시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주시는 건데 이해를 못해주니 답답했거든요. 그때 수민이가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오시는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좋겠다. 나 요리 배우고 싶었는데 엄마는 안 가르쳐줘서. 수민이의 말에 진우 씨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돌봄을 갈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아빠가 집에 있을 거야. 많이 놀자. 정말? 그럼 아빠가 나랑 숙제도 봐줄 수 있어? 물론이지. 오랜만에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본 진우 씨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박 사장님이 약속하신 보육교사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일지 정말 도움이 될지 진우 씨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진우 씨는 아파트 앞에서 박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보육교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최진우 씨이신가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숙 선생님은 30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박 사장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하셨죠? 집에 올라가서 아이들부터 만나볼까요? 진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대로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선생님은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차분히 둘러보셨어요. 수민아, 예준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 아이들이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조금 지저분한 모습이었어요. 안녕, 얘들아. 나는 이정숙 선생님이야. 앞으로 며칠 동안 너희들하고 함께 지낼 거야.
이정숙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요리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오늘 점심은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 정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소파에서 미영 씨가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어요. 안녕하세요. 미영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시죠? 저는 이정숙이에요. 이정숙 선생님은 미영 씨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미영 씨는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정숙 선생님은 진우 씨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이정숙 선생님의 마법 같은 손길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수민아, 너는 장난감을 정리해주고 예준아, 너는 책을 책상에 정리해줄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정리를 도왔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챙겨주고 함께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정말로 요리를 함께 했어요. 간단한 김치볶음밥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요리 수업이었죠. 와, 내가 만든 거야. 아빠, 빨리 먹어봐. 예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맛있다. 우리 예준이가 요리 천재네. 진우 씨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숙 선생님은 아이들과 요리를 하면서도 미영 씨를 신경 쓰셨어요. 미영 씨, 드실래요? 아이들이 정성껏 만들었어요. 방에서 나온 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숟가락 먹어봤어요. 맛있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처음으로 보인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 숙제를 함께 봐주셨어요. 진우 씨도 함께 참여했죠.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그때까지는 혼자서 끙끙거리며 숙제를 해야 했던 수민이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함께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정숙 선생님은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녁 무렵 이정숙 선생님이 집을 정리하고 돌아가려 하자 아이들이 아쉬워했어요. 선생님, 내일도 오세요. 물론이야. 내일은 뭘 만들어 볼까? 아이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정숙 선생님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천만에요. 아이들이 워낙 착하고 똑똑해서 그래요. 다만, 이정숙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미영 씨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상담을 받자고 하면 화를 내서요. 그렇군요. 내일 미영 씨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마음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정리된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거든요. 진우 씨도 오랜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정숙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미영 씨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진우 씨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정숙 선생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이정숙 선생님은 미영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영 씨, 혹시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정숙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이정숙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미영 씨, 많이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 씨는 당황했어요. 뭐가요? 아이 키우는 일이요. 저도 30년간 아이들을 돌봐왔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미영 씨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전업주부가 되시고 나서는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만 오는 것 같은 느낌? 이정숙 선생님의 말에 미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는 정말 못하는 엄마인가 봐요. 처음으로 미영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아이들 돌봐주는 분도 있었고 시댁에서도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정숙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해도 재미없고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집안일 정도야 뭐 어렵겠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치워도 또 더러워지고 빨래도 끝이 없고.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이들은 자꾸 엄마 하고 남편은 돈 벌어온다고 고생한다고 하고 나는 뭐가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숙 선생님은 조용히 미영 씨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미영 씨,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많은 엄마들이 겪는 일이거든요. 정말요? 네. 특히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면 더욱 그래요.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때 진우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미영 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보, 왜 울어? 미영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웠거든요. 진우 씨, 미영 씨가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정숙 선생님이 중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나한테 말해줬으면 함께 해결했을 텐데. 진우 씨가 미영 씨 옆에 앉았어요. 말해봤자 뭐 달라져? 당신은 회사 일도 바쁘고 나는 그냥 집에서 노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진우 씨가 처음으로 미영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정숙 선생님은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시며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미영 씨, 혹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미영 씨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한 건 아니죠? 전혀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본인의 상황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미영 씨는 평소와 달리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엄마. 수민이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영 씨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엄마. 나 이해해. 수민이의 말에 미영 씨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앞으로는 엄마가 달라질게. 선생님께 많은 걸 배워서 너희들 잘 챙겨줄게. 이정숙 선생님은 이 모든 상황을 따뜻하게 지켜보셨어요. 미영 씨, 천천히 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날 저녁 미영 씨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진우 씨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영 씨가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이정숙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도 진우 씨는 평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 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진우 씨,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가정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다행이네요. 이정숙 선생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우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박 사장님이 어떻게 이정숙 선생님을 알게 되셨는지 말이에요. 혹시 이정숙 선생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박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냥 오래된 인연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점심시간 진우 씨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진우야, 요즘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집안일이 좀 정리되어서요. 그런데 박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도움까지 주셨다면서. 정말 좋은 분이야. 맞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박 사장님이 어떻게 그런 분들을 다 아시는지.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사장님 원래 그러셔. 직원들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도와주시거든. 그런데 말이야. 박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겉으로는 작은 회사 사장 같지만. 뭔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엄청난 재벌가 출신이래. 그런데 일부러 평범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직원들 복지에 신경 쓰시는 거야. 진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날 오후 진우 씨는 박 사장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다른 배경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진우 씨는 이정숙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우 씨, 마침 잘 만났네요. 오늘 미영 씨가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었어요. 정말요?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상담도 잘 받고 계시고요. 집에 들어서자 정말로 달콤한 쿠키 향이 났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어요. 아빠, 엄마가 쿠키 만들어줬어. 진짜 맛있어. 미영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왔어? 쿠키 만들어 봤는데 어때? 와, 정말 맛있어. 언제 이런 걸 배웠어? 이정숙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이정숙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화목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진우 씨는 이정숙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에요. 이런 일이 제 기쁨이에요. 그런데 박 사장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궁금해서요. 이정숙 선생님이 잠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시죠. 어떤 의미에서요?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지. 이정숙 선생님의 말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 왜 이렇게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걸까? 그리고 내일이면 이정숙 선생님의 도움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때가 온 거죠. 하지만 진우 씨는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았어요. 미영 씨도 변하고 있고 아이들도 밝아졌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도움을 주신 박 사장님과 이정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정숙 선생님이 도움을 주신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가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영 씨는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아이들도 엄마의 사랑을 다시 느끼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진우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 사장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진우 씨,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박 사장님이 평소와 다른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더 고급스럽고 품격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함께 미팅에 참석해 주세요. 누구신가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오전 10시 회사에 고급 벤츠 몇 대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는데 모두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셨는데 진우 씨는 깜짝 놀랐어요. 박 사장님이 그분께 깊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본 거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진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누군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요. 미팅룸에서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우 씨 소개합니다. 이분이 대한그룹 김재호 회장님이십니다.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진우 씨는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저는 김재호 회장님의 둘째 아들 김동현입니다. 박 사장님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그룹의 후계자로 태어났지만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김재호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진우 씨, 동현이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요? 김동현 사장님, 박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 씨, 사실 저희가 도움을 드린 건 이유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인재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한그룹에서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이죠. 그 책임자로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진우 씨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대한그룹에서 일한다고요? 김재호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직접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과 진심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자격이에요. 그때 진우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정숙 선생님도? 네,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 소속이에요. 전문 상담사들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계획 속에는 진심 어린 도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 씨, 어떠세요? 저희와 함께 더 많은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동현 사장님의 제안에 진우 씨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연봉은 지금의 3배,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모두 제공됩니다. 진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큰일 났어. 뭔 일이야? 무슨 큰일? 미영 씨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좋은 일이야. 정말 좋은 일. 진우 씨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아니, 우리 사장님이 사실은,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박 사장님의 진짜 정체, 대한그룹으로의 이직 제안, 그리고 앞으로 바뀔 삶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이야? 꿈 아니야? 미영 씨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꿈이 아니야.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결과야. 아빠, 우리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예준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자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잖아.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앉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6개월 후 대한그룹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진우 씨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진우 씨는 매일 어려운 가정들을 도우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덕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사연이 들어왔어요. 팀장님, 이 가정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진우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족씩 정성껏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미영 씨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우울감도 많이 나아졌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도시락도 직접 싸주고 집안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미영 씨를 안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내일은 또 뭘 해줄까? 엄마가 해주는 건 다 좋아. 예준이도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진우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 팀에서 도운 가정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 정말? 뭐라고 썼는데? 진우 씨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진우 팀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아빠가 영웅이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숙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니? 많이 컸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미영 씨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영 씨,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보기 좋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정숙 선생님은 김동현 회장님의 안부도 전해주셨어요. 동현 회장님도 진우 씨가 일을 정말 잘하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전혀 과분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밤 진우 씨는 발코니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미영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나 싶어서. 당연하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잖아.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맞아. 김동현 회장님, 이정숙 선생님.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었어. 진우 씨는 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잃지 말자. 우리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살자. 그럼. 우리가 겪어본 일이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아이들이 발코니로 나왔어요. 아빠, 엄마 뭐해? 그냥 이야기 중이야. 나도 끼워줘. 예준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고 수민이도 함께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주에는 진우 씨가 도운 가정들을 초청한 감사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김동현 회장님도 참석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빠, 나도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수민이의 말에 진우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수민이는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최진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무너질 뻔했던 가정이 이제는 다른 가정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작은 선행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을 온 가족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